이게 할 소리입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을 광화문 광장에서 버젓이 했는데 우리 뉴스는 한국당 정의로운 투쟁, 민주당 혹세무민 비판. 보도 이렇게 하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리죠. 네. 이렇게 아니 KBS는 무슨 AI가 기사 써요?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 리포트 너무 짧아요. 거기에 안 나오는 취재 뒷이야기를 저희가 풀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다 찾아 읽고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드 댓글러 김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반가워해주세요. 왜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거지? 약간 하이톤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 그렇구나. 할 일이 네. 없군요.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그렇죠. 전국에서 이렇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들어주시고 보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들으시다가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나오고 싶어. 아 지금 연욱 선배 더 늦기 한 전에. 번씩 이렇게 손이 가다가 현타가 한 번씩 와. 아 오늘 게스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나가고 싶다고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도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4년차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강 기자, 네. 할 말 많죠. 이석채 회장 구속됐던데? 지금 이 녹화를 시작하고 있는 한 2시간여 전쯤에 네. 구속됐습니다. 아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석채 전 회장뿐만 아니라 이 부정 청탁을 한 그 정치인들, 그쵸? 소위 말하는 유력자들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연결고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물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게 이제 혐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테니까. 근데 검찰 자신 없으면은 구속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늘 저희가 막 그 현장에서 취재한 바인데 그 이석채 전 회장의 지인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억울하다. 이석채 전 회장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석채 전 회장의 그 밑에 있는 뭐 서유열 전 사장이나 네. 아니면은 그 당시 비서실 직원분들이 일관되게 다 이석채 회장이 시켜서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좀 구속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주변인들이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아무 의미 없는 거 네, 아닙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친구가 많다는 건가? 아니요. 오늘 뭐 워낙 동문서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구속 그 영장 실질심사 현장이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한 것처럼 말이 약간 빙빙 돌아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더 큰 산으로 가기 위한 정확한 연결고리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번 그러면 뭐 수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해요? 수사 결과 발표는 뭐 제가 남부지검 검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언제 하냐고. 아니 PD가 반말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니, 반말로 해야 이렇게 되더라겠어? 5월달 중에는 됐으면 5월?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 오늘인가 어젠가 언중이 갔다 왔다고.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네, 오늘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뭐 그때 때문에 갔다 왔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죠. 어떻게 이제 되는지. 여러 번 아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 이제 네. 거래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무산과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을 소위 말해서 거래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고 네. 그 보도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 측에서 네. 허위 보도다. 네. 가정에 근거한 굉장히 빈약한 보도다. 네. 그래서 언중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에 네. 제소를 했는데 네. 오늘 가서 이제 저희 어떻게 팀장과 불성립 조정 불성립이 됐어요. 불성립이면 큰일 난 거 아닌가요? 근데 큰일 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간 많은 심사위원들이 네. 실제로 저희 보도가 잘못됐다면 팩트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보도는 너무
뭐 이렇게 소위 말 깔 게 없는 보도 아니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인 점을 제대로 그쪽에서 마련해 깔게 왔어야 없는 되는데. 보도라고 했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죠. 천이무봉의 보도라고 했나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과장이 심하시네요. 아니 뭐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보도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 뭘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했는데 뭐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김성태 의원 측을 조금 다그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할 정도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예, 지난주에 처음 합류한 사회부 11년차 정현욱입니다. 패널로 참여해서는 지난주가 첫 녹화였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내용은 집어치우고 사회자보다 더 좀 웃겨봐라. 사회자보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 굉장히 재밌거든요. 되게 후배들 빵빵 터지고 웃기는데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야 뭐 바라는 바이죠. 뭐 댓글에서도 좀 재밌게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으니까 다음 우리 오늘 이분 모시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KBS 전설의 그렇죠. 강병수의 집은 집이랑 장난에 불과했다. 이분이 진정한 KBS의 진정한 집 기자. 지금은 인정합니다. 지금은 정치부 여당 출입 기자고. 네네. 자 오늘 게스트 강나로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9년차 기자고 지금 정치부에 민주당 출입하고 있고요. 그 전에 여기 고정했었던 홍성희 기자랑은 동기 기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홍성희 기자 수습 시절 얘기했었잖아요. 네. 보고받을 때 괴로웠다고. 네. 홍성희 기자 수습이 끝나고 강나루 기자가 또 같이 진짜? 왔어요. 그 둘을 키워낸 강나루 기자를 그때 처음 만난 게 광화문 시위 현장이었는데 광화문 시위 현장. 제가 얼굴을 모르니까 그렇죠. 누군지 모르죠. 이제 전화로 어디 있어 하고 어디 있다고 하는데 경찰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사복 경찰. 결국에 청취자들이 전혀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전혀 재미가 없는 경찰이었어, 내용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얼굴이 더 늙었어요. 이게 나아진 거예요. 젊어진 거예요 지금 되게. 이게 오디오만 들리면 좋을 텐데 이제 유튜브가 되니까. 이거 피할 데가 좀 없어요. 그런- 한겨울에 광화문에서 보면 경찰 같았어요. 딱 봐도 정보가 형사. 네. 딱 봐도 정보가 형사. 그래서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렇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기억이 기자할 때 납니다. 외모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규정 기자 왜 없냐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오규정 기자 본인이 자기 개발하겠다고 갑자기 연수를 떠났어요. 그래서 뭐 좀 공부 좀 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뭐 저희 뭐 출연은 계속 좀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완전 떠난 건 아니니까요. 네, 이번 주에는 못 나오게 됐고 자기 개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개발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지난주에 저 KBS로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본사에 전 전화 왔어요. 시청자 상담실. 시청자 상담팀. 저희 781에 1000번이라는 번호로 오는데 이거 전화 오는 건 대부분 나쁜 거예요. 근데 저는 방송을 뭐 따로 안 하잖아요. 이거 말고 그래서 뭐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왜 왔을까 싶었더니 본인이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제가 지난 34화에서 김성태 의원 얘기를 하면서 고소장 들고 막 이렇게 건들건들 거렸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조폭들이 칼 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하면서 제가 이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약간 그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지역 비하 발언 아니냐. 또 조폭하면은 전라도로 이어지는 그런 공식이 너무 싫은데 그걸 이제 자기가 잘 듣고 있던 유튜브에 김기아 기자 하는 게 너무 좀 싫었다. 김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다 같이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사실 그때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에서 네. 우리 3초간 짧게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좀 모아주시고요. 3초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 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무리를 빚어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더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로고 듣고 기레기 판별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네이버에 SSYO 땡땡땡님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글 국회 코미디 흥행 개콘 심으로. 진짜 이 코미디 프로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진짜 보면서 정말 저희 방송이 지난주 목금에 업로드가 됐거든요. 거기에 실시간 댓글로 일단 댓글만 달고
뉴스 보고 와서 다시 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댓글 읽어주는 뉴스가 기자를 너무 재밌어서. 뉴스가 너무 재밌어서 뉴스 보고 오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고 지난 주말도 있었고 오늘 네네. 대충 정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 정리를 하고 앞으로 좀 전망을 짚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은 국회 이른바 동물국회죠. 식물국회의 반대말 동물국회. 좀 개판국회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개판국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타다라는 제목의 강나로 기자의 짧은 리포트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내분론이 대치 엿새째인 오늘 새벽 끝을 맺었습니다. 숨가팠던 패스트트랙 지정 상황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는 모두 밤 11시쯤 열렸습니다. 이 회의장에 앉기까지는 5박 6일이 걸렸지만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는 채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225대 75로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춥니다. 공수처법은 기존 여야 사당이 합의안, 또 기소 여부를 정하는 심의를 두는 내용의 권은희안, 이 두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순간 환호한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의 추진에 성과를 낸 것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추경 등 현안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동물국회를 이제 한 매듭 짓는 네, 그렇죠. 1달러. 그런 리포트인 네. 것 같아요. 짧게 제가 아는 한들 설명할 때 강나루 기자가 틀리면은 네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이제 곧 열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태운이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들어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죠. 반대인데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이제 오신환 의원이 이제 바미당 오신환 의원이 원래 오케이 나 원래 오케이인 줄 알았어 근데 했는데 갑자기 어느 갑자기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페이스북에 대해서 새벽 4시 반인가 5시 뭐 45분인가에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신환 의원이 반대를 하면은 이게 다 꽉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그렇죠. 한 명이라도 이제 18명 중에 11명이 5분의 3이 돼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민주당만 다 해도 바미당이 무조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죠. 캐스팅보트를 죽은 상황이었는데 반대한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신났죠. 네. 좋았어. 공수처법 안 하게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바미당에서 그러면 내가 오신환을 특위에서 빼고 찬성한 사람 넣을게.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거를 사임을 시키고 딴 사람을 보임하겠다. 그래서 사보임을 네네, 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폭거다. 네네. 국회의장 이거 서명하지 마라. 그래서 의장실에 쳐들어와서 서명하지 마세요. 하다가 이제 뭐 성추행 사건이니 뭐 이런 얼굴만 줬다. 이게 좀 되게 복잡한데 이제 사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내대표가 그냥 국회의장한테 이 우리 그 상임위에 있는 우리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국회의장실한테 문서를 보내면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그렇게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이제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이 둘이 있죠. 원래가 이제 오신환 의원이 있었고 권은희 의원 그렇죠, 이렇게 있었는데 오신환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반대 네. 의사를 얘기를 해서 비상이 걸린 거죠. 요 한 명만 안 돼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래 그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대표들끼리 요거를 책임지고 합의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바미당에서 특히 대표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 다른 원내대표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당의 당론은 뭐 아니라고 당의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당 방향에 어긋나게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니까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오신환 의원을 바꾸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신환 의원 대신에 들어온 게 최이배 의원. 요게 1차 사보임이 된 거고 요 과정에서 국회의장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병상에 있던 의장한테 사보임 허가하지 마라라고 유승민계가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유승민계가 지키고 있었는데 다른 길로 해가지고 의사과 직원이
재가를 받아서 사보임이 이루어지고 오신환 의원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권은희 의원이 그 사개특위 중에서 공수처법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본인의 안을 다 얘기할 수 없었다. 요렇게 얘기해서 원래 어제- 올라간 민주당 네. 안 말고 네네. 원래 민주당 안은 백혜령 간사 중심으로 한 안이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안 됐다라고 얘기해서 어제 이제 또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2차 사보임을 또 해버리니까 요게 이제 또 김관영 원내대표가 많이 비판을 받은 부분이죠. 어쨌든 사개특위 상황이 다 정리가 된 건 요 오신환 의원에서 바뀐 최일배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에서 바뀐 임재훈 의원이 다 들어가서 요게 이제 회의가 열리고 표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은 지금 2개가 있는 두 개가 거예요. 패스트트랙 올라가 게 있는 민주당 거죠. 안, 네. 바른미래당 안. 네네. 자, 근데 강나라 기자 이거 기자로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좀 그런 거 보면서. 그 지난주에 이제 처음 그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왜 그 국회 복도에 사람 빼곡히 네. 서서 약간 그 사우나처럼 이렇게 됐던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겪어 보니까 오늘까지 한 엿새 됐다고 해요. 그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은 되게 정신 없었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KBS 뉴스가 담아내는 어떤 과정에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댓글로 먼저 네네. 한번 짚어볼게요. 유튜브에 BH님이 지금 KBS 뉴스 봤는데 몸싸움만 부각해서 보도하네요라는 말씀도 있었고 세탁기님이 자한당이 대체 왜 반대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언론은 그냥 자한당 모습 보여주면서 정치 혐오만 일으키려는 것 같아요.라고 또 바이크 일렉트릭님이 9시 뉴스 한번 보세요. 자한당의 폭력과 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항을 국회 대치 또는 여야 충돌 이렇게 비추는 게 올바른 보도 행태입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 기자도 이거 보셨죠? 9시 뉴스. 예. 우리가 지금 일단 첫째로 동물국회라고 아까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KBS 뉴스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작부터. 세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든 간에 싸잡아 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기자가 그 사안을 보도할 때는 동물국회라 그러면 그 안에서 다 같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토요일에 한국당이 이제 광화문으로 나갔죠. 네. 물론 그 전주에 이제 1차 집회가 있었고 두 번째 집회였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날 우리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뉴스 제목이 한국당 따옴표 정의로운 투쟁, 민주당 따옴표 혹세무민 비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따옴표 저널리즘이죠. 한국당은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래서 3분의 2가량은 한국당 집회 내용들을 상세히 보도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이렇게 비판했다. 그리고 정의당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기사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그날 그 집회에서 한국당 그 광화문 집회에서 황교안 그 대표가 뭐라 그랬냐? 선거법 제대로 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에 억지로 태워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연비제. 자, 듣도 보도 2018년 12월 15일에 본인들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듣도 보도 못한이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은 그때 뭐 아무도 아니었으니까 뉴스 안 보고 있어서 몰랐을 수 지금은 있죠. 한국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경기 규칙 마음대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는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꾸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죠. 선수가 경기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면 되겠냐는 건 일단 뭐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연비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선거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자연 사건을 언급했어요. 오래전에 수사에서 끝났던 것, 다 묻혔던 사건들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지시해도 되는 거냐? 장자연 사건을 올해 수사해서 끝났던 것 다 묻혔던 것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할 소리입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을 광화문 광장에서 버젓이 했는데 우리 뉴스는 한국당 정의로운 투쟁, 민주당 혹세무민 비판. 보도 이렇게 하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리죠. 네. 이렇게 아니 KBS는 무슨 AI가 기사 써요? 자유한국당이 예전부터 이제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네. 뭐 합의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약간 옛날 상황이랑 비교해봤을 때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엠팍의 정상목님이 이런 댓글을 쓰셨어요. 선동 참 무섭다.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기로 한 건데 마치 자유한국당이 다 합의했다가 갑자기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네. 애초에 협의하기로 했다가 협의 없이 밀어붙인 건 민주당 잘못 아닌가? 이런 댓글이 엠팍에 달렸더니
거기에 페트라 NC님이 거참 조율과 협의 자체를 거부했지 않소. 여기서 선동 타령이네. 그냥 가서 같이 들어 누우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네네.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모르시는 거가 누구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이냐. 언론들이 사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강남 기자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사실 2018년 12월에 이제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내용, 그 네. 이정미 대표랑 이제 손학규 대표의 단식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그 일을 정치부 기자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슈가 막 엄청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요 원인이 선거제 개편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12월 달에 이러한 근원에서 시작됐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고 맥락을 좀 더 날카롭게 이렇게 짚어서 더 잘 보도를 했다면 저희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덜 들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국회의 어떤 일정이나 그런 사무 행정 처리 자체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거를 폭력으로 이제 막은 거잖아요. 명확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비판을 하고 또 이걸로 해서 어떤 피해가 있건 어떤 이건 법을 어긴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뭐 유튜브도 나가지만 라디오도 들으시는 분 중에는 한국당 지지자들도 계실 거고 그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양하실 텐데 네. 그냥 팩트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 사안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 이 선거제 개혁 물론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12월에 합의하진 않았어요. 네네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네. 논의를 하자는 논의를 거지만 어쨌든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는 거는 분명히 합의가 됐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꾸준히 논의를 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몸싸움에서 굉장히 자주 보도됐던 장제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한국당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 발언을 많이 했던 네. 의원입니다. 여당 안, 야삼당 안 부딪혔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석수 갖고 약간 좀 갈렸었죠. 기억자들 아시겠지만 여당은 300석 유지하자, 그다음에 야삼당은 330석까지 늘리자. 늘려달라. 그때도 한국당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논의를 하자고 합의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럼 이제 시간 지나가니까 일단은 타임 리미트를 걸어놓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강나루 기자가 얘기한 그런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어느 한쪽의 책임을 강하게 부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상황도 뭐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균형 있게 봐서 양쪽 입장을 담아줄 수는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집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했던 이런 발언들을 왜곡하고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새로운 막 그 프레임을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우리뿐이 아닙니다. KBS, MBC, SBS 그날 보도 어디에도 황교안 대표의 이런 황당한 발언들은 소개되지 않았어요. 이런 관행은 우리가 빨리 좀 벗어나야죠. 정치 우리가 뉴스가 바뀌려면 이런 것부터 뭔가 기계적인 균형의 강박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건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이게 우리 얼마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사실 기계적 중립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사건 기사는 이런 논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범죄 저지른 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럼 되는데 이 정치의 영역은 사실 가치 평가의 영역이 있는데 가치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둘 다 다뤄져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선악이나 범법이나 이런 데로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범법을 해놓고 이게 가치 판단이니까 이렇게 뭐 매도하지 마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고 거기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이제 중립적으로 보도한다고 이제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좀 어때요? 진짜 정치부 기자 해보니까 본인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난 그런 게 너무 궁금해.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이제 그 취재력 네, 그리고 그렇죠. 상황을 보는 분석력 요런 히스토리를 꿰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한 통찰력 요런 것들에 대한 그 제 살이 붙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렇게 볼 수도 있나?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그럴 수 건지 있고 하죠. 아니면 내가 몸을 사리는 건지 요런 맞아요. 판단이 안 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안에 대해서만 좀 좁혀서 보면 네.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선진화법을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면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그 회의 방해를 방지하고 있는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건 사실 명확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상정을 하고 표결을 하니까. 근데 회의장 진입을 누가 봐도 명백히 막은 거긴 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예 몸싸움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사실 들어누웠죠. 네. 들어누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법의 선진화법을 한 165조, 166조 이런 것들을 명확히 어긴 거거든요. 막 부딪혀서 막 불꽃 튀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부 기자로 하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 아휴 좀 그래도 잘해야죠. 강나루 네. 기자 말에 사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정치부라는 특수한 부서는 정치부만 오래 하신 이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명맥을 이어오는 네. 그 정치부 기자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저나 강나루 기자 같이 이 정치부 경험이 과거에 없었던 많잖아요. 기자들이 네. 들어가면 일단 경험치에서 약간 주눅이 들긴 그렇죠. 해요. 밀리죠. 네. 그러니까 특히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회에 굉장히 직결된 네. 여러 가지 방송국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 직접적인 이 영향력을 봤잖아요. 받고 있는 실제로.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네. 물론 언론이고 우리가 보도일 때는 그런데 구애받으면 안 되지만 사회부처럼 거침없이 얘기할 때 약간 이거 내가 이 얘기 했다가 뭔가 앞뒤 물정 여기까지 모르는 해나. 취급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주눅이 들어요. 후달리죠.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게 되게 나중에 또 지금 강나루 기자가 딱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괴로움들이 자괴감들이 늘 들죠. 예.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사정이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는 개소리하지 말라는 생각이 드실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 개소리야. 하소연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기껏 있죠. 실드 쳤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래도 너무 막 한국당 반, 민주당 반 이렇게 해서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도 말해서 정치 혐오가 결국은 그게 시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 반, 한국당 반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뭔가 사이다처럼 시원한 뭐 그런 보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부족하다 느끼시는 게 아닌가.